또 하나의 부동산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잊고 계시겠지만 얼마 안 남은 이제 한두 달 뒤로 태풍이 하나가 몰려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방금도 계약서 2개 썼습니다. 강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오세훈 효과가 들썩거린다. 오늘도 계약서 2개 쓰고 왔어요. 오세훈 시장이 되자마자 난리 났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의 한 중개사의 얘기입니다. 작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갭투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고, 유주택자는 집을 파는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고 다주택자는 불가합니다. 어쨌든 그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금 부동산 태풍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자, 최근 이제 잠실 지역들의 이제 재건축까지 엮여 있는 우성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여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닌데 재건축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막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월에 16억 8천이었는데 지금 18억에 거래가 되고 있고, 뭐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18억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4억, 25억으로 지금 급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끝나갑니다. 이게 6월이면 끝나요. 자, 작년 기사입니다. 2020년 6월 22일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제로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갭 투자는 원천 봉쇄됩니다. 여기는 주거지역은 18제곱미터 이상이 넘는 토지 지분이 있는 것들은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아파트에 이걸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건 보통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논밭 같은 데다가 거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걸 아파트에 걸어 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위헌 아니에요 했는데 어쨌든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이게 1년간 허가구역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국토부에서 서울시랑 현대자동차 사옥을 만들면서 그 주변 일대를 싹 다 개발하겠다고 한 게 있습니다. 이 잠실 마이스, 영동대로 복합개발, 현대차 사옥을 만드는 그런 통합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이걸 하게 되면 100% 이거는 이 동네가 난리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막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있었지 하면서 집을 살려면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라. 구청장이 허가를 해줘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딱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도로 보면은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청삼대잠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잠삼대청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핵심지 중에 핵심지죠. 서울에서 제일 비싼 동네들, 제일 비싼 동네들을 묶어버린 거야. 여기는 구청장 허가 없으면 집을 못 삽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 지금은 뭐 50층짜리 3개로 만든다고 지금 추진을 좀 변경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는 105층짜리를 짓고 야구장도 뭐 신설하고요, 이 올림픽대로도 다 지하화를 해가지고 완전히 제2의 코엑스를 만들고 100층짜리 초고층 빌딩과 이 코엑스를 연계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초대형 상권을 만들겠다 라고 했던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여기에 팡 터지면 이 동네가 난리 날 것 같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정부도 인정한 거야. 뭐냐, 이런 걸 대규모 사업 계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요 개발 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인근 지역의 매수 심리 자극 및 과열 심화가 우려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는 집값이 폭등할 거라고 정부가 인정해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집값이 내려갔을까요? 토지거래 허가 규제 비껴간 틈새 강남, 서초 도곡 시세가 급등한다라는 기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고 일주일 뒤에 바로 뜹니다. 전체적으로 규제를 하면 모르겠는데 특정 지역 4개 동만 묶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뭐 시골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잠삼대청 이 4가지는 잡았지만 그 주변은 그냥 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죠. 풍선 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는 지역 이 4개 동은 잡았었습니다. 잠깐. 그런데 여기도 마냥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기 지역이 너무 좋은 입지에 있고 사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싸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확실한 호재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상주 인구가 막 5만 명, 6만 명이 늘어나는데, 그리고 연봉도 막 8천만 원, 1억짜리 사람들이 막 와서 사는데 이건 무조건 비싸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작년 겨울쯤 되니까 조금 안 살려고 하다가 야, 그래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야. 거래량도 늘고 신고가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된 거예요.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가지고 집값을 잡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얘를 눌러놓으니까 옆에가 확 올라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싸 보이는데 하면서 우리도 같이 올라가.
그런데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게 대출 규제가 있잖아요. 15억 초과하면은 아예 대출도 안 나오고 여기는 실거주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치동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32억 정도 한단 말이죠. 근데 32억을 현금 주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32억의 현금이 있는 사람만 이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계속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26억에도 사고 27억에도 들어오고 28억에도 들어오는데 30억, 31억, 32억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느려지겠죠. 천천히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진짜 돈 많은 사람들만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까 잠실만 해도 한 20억 정도 현금이 있어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느려지고 실거주라는 어떤 조건 때문에 투자 수요가 좀 줄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가 또 다시 올라가. 자, 여기가 한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좀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가 또 한계치를 보여.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옆에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또 올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압구정, 역삼동, 이 길 건너 막 다 올라가는 거예요. 얘네를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우선 옆에 사놓고 얘네가 올라가면 이거 팔고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 팔고 다 들어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재건축 호재 같은 것들이 막 터지면서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가 풀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이 대기 수요들이 여기에 막 모이는 거예요. 이쪽에. 자, 풀리기만 해봐. 우리 들어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풀리기만 하면 들어갑니다, 우리. 그리고 막상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 막 분노가 막 쌓이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이 저기보다 싸지? 막 이런 분노. 그리고 내 집을 팔고 나가고 싶은 사람도 실거주자만 사줘야 되는데 대출도 안 나오지. 현금 한 27억 있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많지도 않으니까 팔지도 못해. 종부세는 나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막막하죠? 전세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딱 당선되자마자 여기 사람들이 지금 희망이 막 샘솟는 거야. 우리 풀어주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풀어줍니까? 이거 이제 6월 22일이면 끝나잖아요. 이제 2달 남았거든요. 2달 남았는데 이거 풀어줍니까? 하면서 지금 막 기대감이 쌓이는 거죠. 왜냐?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온다. 여기 지금 밖에 다 지금 서 있죠? 사람들. 자, 저희 들어갑니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들어갈 거예요.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있는데 문 열어주나요? 이러는 거야, 지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해서 도계위에서 이거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민주당 시의원들도 있지만 그 뭐 교수들도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미 박원순 시장이 다 뽑아놨어요. 다 뽑아놓은 사람들이 지금 도계위를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정말 풀어줄까? 풀어줄까가 좀 의문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임명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럼 누가 임명하냐? 그거는 또 시장이 임명해요. 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안녕하세요 위원님들, 저 오세훈 시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어떻게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지정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2달 남았죠? 네, 그렇죠. 어떻게 뭐 푸는 건가요? 어떻게 푸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회의 중입니다. 2달 남았죠? 잘 한번 회의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어떻게 뭐 위원은 할만 하세요? 뭐 위원 뭐 좋더라고요. 그렇죠. 임기가 2년이시죠? 네. 임기 한 3개월 남으셨겠네? 그렇기도 하죠. 어떻게 푸실 거예요? 어떻게 푸실 거예요? 아니, 뭐 말해보세요.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오세훈 시장이 해제권이 있어요. 해제권. 근데 국토부 장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지정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장의 권한인데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이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이거를 해제해도 변창흠 장관이 재지정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운명은 아무도 몰라.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변창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그때 지난 그 LH 사태 때 전임 LH 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해서 사의를 표명하고 지금 정책 추진 때문에 아직 장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도 끝나고 지금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변창흠 장관이 끝까지 못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번에 아마 개각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바로 이거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골치 아프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서울시에서 해제를 해버려. 자, 6월에 해제합니다. 근데 신임 국토부 장관이 이걸 다시 지정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해제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아니다, 이거 다시 지정해야 됩니다, 1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서울시장을 뽑는데 전 25개 구에서 오세훈 시장을 밀어줬단 말이에요. 특히 이쪽.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풀어줬는데 다시 지정해? 잠깐만. 자, 줬다 빼서?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겠죠. 지금 가장 떨고 있는 두 분입니다. 누구냐? 강남구청장님하고 송파구청장님이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저는 하라는 대로 했는데 갑자기 지금 여기서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면 좀 어떡합니까? 저 어떡해요? 저 내년에 선거인데 지금 어떻게 해제해요 말아요? 난감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오세훈 시장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에요. 그러면 뭐가 베스트일까 생각해보면 나는 해제했는데 정부가 재지정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100% 받아들여서 해제를 했는데 신임 국토부 장관이 다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1년 갑니다. 내년 6월에 풀리거든요. 근데 그 내년 6월이 언제인 줄 아세요? 지방선거야.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해요. 자,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하는데 그때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합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부 여당도 지금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게. 야, 이거 어떻게 풀어줘요? 야, 풀어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안 풀어주면 어떡해요? 안 풀어주면은 어떡해? 이거 완전 독박인데? 야, 풀어줄까? 어떡하지? 근데 풀어주면 어떻게 돼? 자, 저희 들어갑니다. 자, 저희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자, 여기 비트코인 80억으로 제가 압구정 지금 살려고 했는데 풀어주시면 저 여기 바로 삼성 가죠. 아, 저 도곡동 학군 마음에 안 들고요. 전 대치 갑니다, 바로. 아, 저는 원래 강북보다는 강남을 좋아해서요. 지금 풀어주면 들어오거든요. 풀어주면 막 들어와. 이거 난리 나겠죠. 그런데 미니 전초전이 있어요. 용산이 있습니다. 용산이 변수야. 용산이 5월 달에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잠삼대청 저기 강남 송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2달 뒤에 풀리나?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5월 달에 여기가 지금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옵니다. 어떻게 5월 14일에 풀어줘요 말아요? 이거부터 나오는 거야. 용산이 어디라고요? 오세훈 시장의 랜드마크죠. 여기에다가 내가 123층을 지으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5월에 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세훈 시장은 풀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뭐 위원들을 설득해서 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용산은 풀었는데 대치랑 송파를 잡아? 어떻게 돼요? 분노의 투표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용산을 잡아? 그럼 여기도 잡고 송파 대치도 잡아야 돼.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그래도 이거 좀 난감한 거야 진짜. 결론적으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진짜 지금 골치 아픈 상황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정말 중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어쨌든 뭐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면서 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